엄마의 손에는 붉은 고기 대신 30년 전 약속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는 동물 생명을 다루고 너는 사람 생명을 살려. 그 밤 피비린내에 절어있던 작은 정육점에서 한 아이의 미래가 자라났고 한 여자의 인생이 꺾여갔죠. 하지만 상견례 당일 아들은 그 냄새를 수치라 불렀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인 건 어머니였어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동시에 가장 처절한 굴욕으로 돌아왔죠. 붉은 고기가 흩어진 자리엔 30년 세월이 뭉개진 흔적만 남았어요. 그날 어머니의 시간도 함께 멈췄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서울 최고급 호텔 로비에 정욱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성진이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비틀고 있었어요. 62세 정욱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지긋지긋한 피비린내와 세균 냄새. 성진의 목소리는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이 아니라 차가운 낯선 사람의 것이었어요. 조용히 해요. 의사 집안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성진의 손바닥이 정욱의 뺨을 때렸어요. 호텔 로비의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성진아, 제발.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성진은 어머니를 호텔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어요. 사돈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어요. 약혼자 수미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었어요. 무식하고 비위생적인 어머니 때문에 망신당했어요. 성진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어요. 정욱이 호텔 입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성껏 준비한 육회 상자가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붉은 고기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성진은 이미 호텔 안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뜬 정욱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30년. 정확히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새벽 3시 자갈치 시장 정육점에서 혼자 일하던 그때 어린 성진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던 약속. 엄마는 동물 생명을 다루고 너는 사람 생명을 살려. 7살 성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어요. 엄마,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때 정욱은 피비린내 나는 손을 깨끗이 씻고 성진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성진이가 의사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성진은 정욱의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 냄새 좋아요. 생명 냄새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욱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육점을 열었어요. 성진의 학비를 위해서였어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성형외과 전문의까지. 11년 동안 정욱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밴 피비린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냄새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냄새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성진이가.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돈들에게 사과하세요. 이런 무식하고 비위생적인 어머니라는 걸 몰랐어요. 정욱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30년간 키운 아들. 의사가 된 자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무식하고 비위생적이라고 했어요. 정욱은 천천히 연락처에서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웠어요. 내가 가장 무식한 어미였구나. 호텔 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정욱의 30년 희생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깨웠어요.
정욱은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30년 전 7살 성진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갔어요. 엄마, 또 가세요? 잠결에 성진이 중얼거렸어요. 작은 손으로 정욱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응, 우리 성진이 학용품 사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지. 정욱은 성진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했어요.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정욱은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피비린내. 하지만 정욱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어요. 도마 위에 소고기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어요. 30년간 매일 반복했던 동작이었어요. 이 손으로 성진이를 의사로 만들어야지. 정욱의 손은 거칠었어요. 칼자국과 상처가 여기저기 났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성진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성진이 학교에 가기 전에 정육점으로 왔어요. 엄마, 아침 안 먹고 가면 안 되는데. 괜찮아. 엄마는 일하면서 먹을게. 성진이나 든든히 먹고 가. 정욱은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성진에게 건넸어요. 자신은 못 먹어도 성진만큼은 제대로 먹여야 했어요. 엄마, 손 괜찮아요? 또 다쳤네요. 성진이 정욱의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욱은 웃으며 성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혼자 남은 정육점에서 정욱은 때때로 울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손목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칼질을 하느라 붓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진이 중학생이 되던 해 정욱은 큰 결심을 했어요. 성진아, 엄마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엄마는 동물 생명을 다루고 너는 사람 생명을 살려. 어때? 성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의사요?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성진이라면 못할 게 뭐야? 정욱은 성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꿈이 정욱의 꿈이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성진은 공부에 매달렸어요. 정욱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엄마, 과외비가 좀 많이 나와요. 성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마든지 괜찮아. 우리 성진이 의대 가는 게 꿈이잖아. 정욱은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밴 피비린내가 더 진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성진이의 미래를 만드는 거야. 정욱은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성진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욱은 정육점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0년간의 피와 땀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의대생이 된 성진은 점점 바빠졌어요. 학비도 더 많이 들었어요. 정욱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미안하긴, 우리 아들 의사 되는데 이 정도야 뭐. 정욱은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성진이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마침내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성진이 하얀 가운을 입고 말했어요. 정욱은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성진이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구나. 하지만 어느샌가 성진은 바빠졌어요. 연락도 뜸해졌어요. 병원 일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결혼하게 되었어요. 정욱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우리 성진이가? 네,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정욱은 기뻤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맡게 되었어요. 3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 엄마가 뭘 해줄까? 그냥 오시면 돼요. 성진의 목소리가 좀 차가운 것 같았지만 정욱은 설렘에 못 들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정욱은 최고급 한우를 사서 정성껏 육회를 만들었어요. 30년간 다뤄본 고기 솜씨로 최고의 선물을 만들어야지. 정욱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사돈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진이 장인어른들께 인사드려야지. 정욱은 그날 밤 설레서 잠들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다음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정욱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30년 만에 사온 새 옷이었어요. 호텔까지 가는 길 정욱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옆자리에는 정성껏 포장한 육회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사돈 어른들이 좋아하실까? 최고급 한우만 골라서 만든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30년간 쌓은 정육 솜씨의 결정체였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정욱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어요. 우리 성진이가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다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성진이 나타났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성진의 인사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성진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욱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성진은 시계만 쳐다봤어요. 빨리 들어가죠.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어요. 우아한 차림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수미와 그 부모님,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이었어요. 정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성진이 어머니 정욱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차가웠어요. 몇 초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미의 어머니가 코를 약간 찡그렸어요. 어머, 뭔가 특이한 향이. 정욱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30년간 몸에 밴 정육점 특유의 것이었어요.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육점을 운영해서 정욱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수미가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분위기가 얼어가고 있었어요. 정욱은 얼른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육회입니다. 최고급 한우로 만들었어요. 상자를 열자 정갈하게 담긴 육회가 나타났어요. 정욱의 30년 솜씨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수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상한 그 순간이었어요. 지긋지긋한 피비린내. 성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정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성진아, 조용히 하세요. 성진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을 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의사 집안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정욱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30년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사돈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미는 더 깊이 얼굴을 가렸어요. 무식하고 비위생적인 걸 사돈들 앞에서 어떻게 가져와요? 성진의 말이 정욱의 심장을 찔렀어요. 성진아, 엄마는 병원균 같은 걸 풍기면서 여기 올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의학 지식을 동원한 잔혹한 모독이었어요.
정욱의 30년 희생을 한순간에 짓밟는 말이었어요. 정욱의 손이 떨렸어요. 육회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붉은 고기가 흰 바닥에 흩어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정성도 함께 산산조각 났어요. 아들아.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성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사돈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어요. 수미는 성진의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정욱은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육회와 함께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어머니를 둬서 의사 집안이라더니. 정욱의 무릎이 꺾였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0년. 30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 일했던 시간들. 거친 손으로 성진의 미래를 만들었던 시간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정말 무식한 어미였구나.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간의 충격이 한순간에 몰려왔어요. 정욱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호텔 로비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욱이 완전히 쓰러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응급실이었어요.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간호사가 체온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쓰러져 있었죠? 3시간 정도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정욱의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성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어요. 성진아, 엄마가 사돈들에게 사과하세요.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과? 내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식하고 비위생적인 어머니라는 걸 몰랐어요. 성진의 말이 정욱의 심장을 찔렀어요. 30년간 아들을 키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성진아, 제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욱은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천천히 연락처를 지웠어요. 내 아들 삭제. 내 아들은 이제 죽었어. 정욱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어요. 병원에서 나온 정욱은 집으로 향했어요. 30년간 살았던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성진의 사진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지요. 의대 입학사진, 졸업사진, 의사 면허증. 정욱은 사진들을 하나씩 뒤집었어요. 이제 남남이야. 다음 날 정욱은 정육점으로 갔어요. 30년간 매일 새벽 3시에 열었던 그 가게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정리해야지. 정욱은 정육점 문에 폐업 안내문을 붙였어요. 30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류가 나왔어요. 남편의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이런 게 있었나? 보험금이 꽤 많았어요. 그동안 성진이 학비에만 신경 써서 잊고 있던 돈이었어요. 또 다른 서류도 나왔어요. 아버지가 남긴 토지 문서였어요. 아버지 유산도 그대로 있었네. 정욱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30년간 오직 성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정작 자신의 미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가장 어리석은 어미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62세, 늦었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욱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처음 만져보는 기계였어요. 축산학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야간 대학이 있었어요. 다행히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할 수 있을까? 62세의 대학생이 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어요. 하지만 정욱은 마음을 굳혔어요. 성진이가 11년 동안 공부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정욱은 입학원서를 작성했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정성껏 썼어요. 지원 동기 30년간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담았어요.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정욱은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각성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욱은 거울을 봤어요. 62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정욱아, 이제 너 혼자 살아봐.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낯설었지만 새로웠어요. 성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어요. 끝났어. 정욱은 휴대폰을 끄고 책을 펼쳤어요. 축산학 입문서였어요.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축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일이다. 정욱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 30년간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고귀한 일이었어요. 성진아, 이제 엄마도 공부할 거야. 정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여기 와요? 20살 남학생이 비웃듯 말했어요. 축산학과 강의실, 정욱은 62세의 나이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은 모두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공부하러 왔는데요. 배움에 있어 나이가 문제가 되나요? 정욱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어요. 할머니가 무슨 축산학을 배워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손가락질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욱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교수가 들어와 수업이 시작됐어요. 축산업의 미래는 과학에 있습니다. 정욱은 필기에 집중했어요. 30년간 몸으로만 배운 것들을 이론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새로웠어요. 그리고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어요. 정욱 학생, 어학점입니다.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였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이 진짜 공부 많이 하셨나 봐. 정욱은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정욱은 학과에서 화제가 됐어요. 모든 과목에서 어학점을 받았어요. 정욱 학생은 정말 대단하네요. 교수가 감탄했어요. 30년 경험이 있으니까 이론과 실무를 잘 연결하는군요. 학생들도 이제는 정욱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욱 선배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젊은 학생이 다가와서 부탁했어요. 정욱은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방학 때 정욱은 축산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했어요. 최신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젊은 직원이 의아해했어요. 배우러 왔어요. 정욱은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걸 흡수했어요. 한 달 후 사장이 정욱을 불렀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은데요. 정욱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더 큰 꿈이 있거든요. 도축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70세 노인 직원이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정옥 씨는 손길이 달라요. 뭐가요?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손길이에요. 노인의 말이 정옥의 가슴을 울렸어요. 30년간 그냥 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이긴요. 이런 손길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정옥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으로 뭔가 큰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날 밤 정옥은 큰 결심을 했어요. 의료용 수준의 축산업을 만들어야겠어. 성진이 의사라면 자신은 의료급 축산업 전문가가 되는 거였어요. 3년이 흘렀어요. 정옥은 축산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대학원까지 진학했어요. 정옥 학생, 논문이 정말 훌륭해요. 지도교수가 칭찬했어요. 의료용 축산업 시스템에 대한 연구인데 실무 경험과 이론이 완벽하게 결합됐어요. 정옥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더 이상 무식한 정육점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한편 성진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옛날 동네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성진이가 요즘 힘들다더라고요. 왜요? 투자했던 게 다 망했대요. 병원 일도 안 풀리고. 정옥은 담담했어요. 전혀 안쓰럽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더 이상 그는 정옥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정옥은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메디컬 그레이드 프리미엄 축산. 회사 이름을 정했어요. 의료 수준의 축산업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버지 유산으로 산 땅에 최첨단 시설을 지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30년 경험을 결합했어요. 완벽해. 병원급 위생시설, 과학적 사료 관리, 스트레스 없는 사육 환경까지 식품업계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었어요. 첫 제품이 나왔을 때 정옥은 감격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식품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견학을 왔어요. 모두 감탄했어요. 이런 축산업체는 처음 봐요. 위생시설이 정말 완벽하네요. 주문이 쏟아졌어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계약을 요청했어요. 6개월 만에 정옥의 회사는 업계 1위가 됐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옥은 회장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누군가 면회를 요청했는데요. 누구요? 김성진이라는 의사분이에요. 정옥의 손이 떨렸어요. 3년 만에 성진이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옥은 차분했어요. 회장실로 안내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3년 전 의기양양하던 성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옥은 회장 의자에 앉아 차분히 바라봤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성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 그 오만한 의사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머니요? 정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 어머니는 3년 전에 죽었어요.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앉으세요. 정옥이 손님용 의자를 가리켰어요. 성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김성진 의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옥은 완전히 남남대하듯 말했어요. 성진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성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투자한 게 다 망했어요. 병원에서도 잘렸고. 정옥은 덤덤하게 들었어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도움을 좀 부탁드리려고. 성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3년 전에 뭐라고 하셨죠? 어머니, 무식하고 비위생적이라고 했잖아요.
정욱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담겼어요. 성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병원균 같다고도 했죠. 정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회장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지금 이 회사가 뭐라는 곳인지 아세요? 축산업체라고 들었어요. 메디컬 그레이드 프리미엄 축산이에요. 정욱이 돌아섰어요. 프리미엄 축산업이죠. 고급 유통업체들이 줄을 서서 주문해요. 성진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무식하다고 했던 그 일이에요. 정욱의 말이 성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3년 전 호텔에서 떨어뜨린 육회 기억나요?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30년 경험으로 최고의 육회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피비린내라고 했죠. 정욱이 책상 위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최첨단 축산시설 사진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피비린내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는 향이었어요. 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욱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전 정말 무식했어요. 성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62세에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성진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어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이론과 경험을 합쳐서 이 회사를 만들었죠. 정욱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식품업계에서 인정받는 최고 기업이 됐어요. 성진은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요? 정욱이 차갑게 웃었어요. 30년간 키워준 어머니를 호텔에서 때리고 모욕한 게 사과로 끝나나요? 성진이 울먹였어요. 정말 후회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늦어요. 정욱이 배를 눌렀어요. 비서가 들어왔어요. 김성진 씨를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성진이 일어나 외쳤어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제 아들은 3년 전에 죽었어요. 성진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회장실은 조용해졌어요. 정욱은 서랍에서 핸드크림을 꺼냈어요. 향긋한 장미향이 났어요. 30년간 손에 밴 피비린내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구나.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만든 축산시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서 계약 요청이었어요. 네, 메디컬 그레이드 프리미엄 축산 정욱 회장입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62세에 시작한 새 인생.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성진은 영원히 과거가 되었어요. 정욱에게는 빛나는 미래만 남아 있었어요.